안녕하세요. 채널 615 14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황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올 들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처해진 상황은 몹시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2013년 힘차게 개척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 주권방송 채널 615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걸고 열심히 2013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을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채널 615는요, 북미관계, 남북관계 좀 전망하는 최근 일어난 북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최근에 구글 회장이랑 네. 그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전 주지사죠? 네. 예, 대북통이다, 그렇죠. 지북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방북을 했어요. 네. 예,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중국 베이징 쪽에서 기자회견도 간단하게나마 좀 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 연말에 12월달 인공위성을 또 쌓아 올렸고, 그죠? 그리고 북미 사이에 지금 수년간 구체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이제 2기 오바마가 출범하고 이러면서 좀 이루어진 미국인의 방북이죠. 네. 예. 국제사회가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방북이에요.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전 주지사, 슈미트 구글 회장 이렇게 갔다고 해갖고 좀 떠들썩했습니다. 네. 특히나 글쎄 뉴멕시코 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 대북 외교통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구글 회장은 한국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 구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갔어요. 인공위성 발사도 있었고 북미 사이의 대립이 몇 년 동안 좀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방북이다. 이래서 국제사회에서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방북단 구성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일단 총 9명의 방북단이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건 그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전 주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과거에도 북한을 상당히 많이 다녀왔고요. 유엔 그 대사로도 있었는데 북한을 처음 방문한 건 1994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미군 헬리콥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조종사를 석방시키기 위해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게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도 그 96년도에 에번 헌지커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인인데 북한에 체포돼서 그 석방 교섭을 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그 이후에 2005년, 2007년, 2010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방북을 해서 이번이 아마 6번째 이 방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 북한을 가장 많이 방문한 이 고위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라크나 쿠바 같은 데서도 미국인 이 석방 교섭을 하는데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석방 전문 외교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그 외교가에서는 지북파 대표적인 지북파 국내 보수 언론들은 친북 인사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석방 전문 교섭을 주로 하는 분이네요. 이번에도 사실 그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케네스 베라고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북한에 체포된 지는 꽤 됐어요. 북한에 이제 그 간첩 활동을 했다. 이런 이제 혐의로 체포가 돼서 그 최근에 그게 공개가 됐죠. 북한 언론에서 이 한국계 미국인이 억류돼 있다. 체포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리처드슨 주지사가 이제 방북하겠다라고 언론에 이제 나와서 아마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동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지는 예, 못한 것 같아요. 원래 목표는 석방을 이제 시키겠다 이렇게 방북할 때는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못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신기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위법이죠. 위법적인 정보 활동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네. 슈미트 구글 회장을 또 봤으면 한데요. 여기는 뭐 구글 회장이 방북한데 이래갖고 한국에서도 뭐 포털이나 이런 데서 꽤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이색적이다. 왜 갔을까? 이러면서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컴퓨터 만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스미트 구글 회장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 CEO 최고 경영자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대외 업무, 그러니까 이 다른 기업들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 뭐 이런 것들 영업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뭐 구글 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고 전 세계 서버의 2%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이 서버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하고 있는 아마 뭐 CIA 수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거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없는 게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이 전 세계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이런 이제 회사가 구글인데, 구글의 이제 에릭 슈미트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지론이 있다 그래요. 인터넷, 모바일로 연결된 세계가 인류의 가난과 정치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뭐 특히 제3세계 국가나 뭐 주로 이제 뭐 반미 국가, 뭐 중동의 여러 국가들 이런데 인터넷을 이제 확산시켜서 이런 나라들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CIA 같아요. 목표가. 네. 그 KMS 인공위성 KMS 예. 네, 광명성. 3-2가 이 구글에서 이제 검색이 돼서 네,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또 구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메리카 대륙 위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이 네네. 되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방문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예, 네. 일단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뭐 구글과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관람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인민대 학습당이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로 치면 뭘까요? 뭐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예, 뭐 그런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랑 그다음에 조선 컴퓨터 센터라고 북한에서는 가장 이제 큰 컴퓨터 기업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연구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이 그 자체로 개발한 운영체제가 있어요. OS 붉은 별이라는 OS가 있는데, 그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또 이걸 탑재한 태블릿 PC, 북한이 자체 개발한 PC가 있는데, 이것들을 또 이렇게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슈미트 회장은 뭐 구글 회장이다 보니까 컴퓨터, 인터넷 이쪽으로 많이 이제 북한에 뭐 참관을 하고 다닌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의 그 예상이 맞았네요. 예. 컴퓨터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컴퓨터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리처드슨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의 그 리용호라고 외교 네.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북한 주로 이제 외교 관리들을 많이 만났다. 뭐 3차례 정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수산 궁전. 네, 거기도 다녀왔죠. 네, 거기는 이제 주로 그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항상 들리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금수산 기념궁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의 집무실로 이제 사용되던 이 장소였는데, 김일성 주석, 지금은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시신이 안치된 곳이고, 그 남쪽에서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거의 이렇게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문하고 오면 상당히 남쪽에 이제 뭐 보수 언론들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겠죠? 예. 예. 난리가 나는 그런. 근데 그 과거에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언론사에서는 방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가보면 그 네. 언론사에서 증정한 선물도 뭐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뭐 그렇다는
보도도 봤는데 방명록들도 다 있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공개하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녹취록 같은 거 공개하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뭐 아무튼 언젠가 이제 나오겠죠. 예, 남쪽에서는 사실 북한을 방문을 해도 여기는 상당히 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그 미국이나 해외 인사들은 방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제 항상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그런 곳입니다. 네네. 미국의 고위급들이 하여튼 외교적 문제로 갔는데 어쨌든 그 차원에서 외교를 다 방문을 하나 보더라고요. 예. 예. 그런 사이가 돼야지 그래도 대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외교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기본 이제 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네네. 번째가 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할 것. 네. 그다음에 미국인 억류자에 대해서 인도적 대우를 할 것. 네. 그다음에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확대할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했네요. 네. 그죠? 그 주민 복지를 위해서 휴대전화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다 그래요. 지금 엄청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유미리 씨, 제1교포 작가 유미리 씨가 예. 한국을 방문을 해서 출판 기자회 이런 거 하고 이제 북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2008년에 만났던 북의 사람들한테 없었던 이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2010년에 방북했을 때는 다 들고 있었다고 네. 문자 계속 보내고 막 이러면서 요즘은 뭐그 외국인들 이제 방북하고 오면 다들 하는 얘기가 휴대전화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네네. 뭐 학생들도 뭐 길 가다 폰카 찍고 이런 장면들을 네.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요. 네.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인공위성 계속 쏴도 된다는 얘기였나 보죠.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볼 것이냐, 인공위성으로 볼 것이냐, 뭐 그거 가지고 아니 구글 사이트에 인공위성으로 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쏴올리는 인공위성은 계속 구글 인공위성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구속자 인도적 대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이번 북한 방문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총평을 네. 이렇게 했는데 구속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이제 원래 석방을 논의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정작 석방이 안 됐고 그냥 뭐 인도적 대우를 해달라, 뭐 편지 전해달라,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왔다는 걸로 봐서는 그 원래 이제 이런 거는 외국인이 체포됐을 때 외교 사절들이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반공화국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첩 행위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이렇게 혐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을 쉽게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미국 쪽에서 뭔가 협상 카드 뭐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좀 석방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석방이 안 된 걸로 봐서는 별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아닌가. 미국 측이 가져간 협상 조건이 별로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어쨌든 그 협상 꾸러미를 들고는 갔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사법 처리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후에 무슨 뭐 추방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취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해서 아마 이미 이제 협상은 시작이 됐고 당장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근데 이 방북에 대해서 북은 아직 언급이 없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그 이제 왔다 언론에서는 갔다 뭐 예, 그 정도 사실 보도 정도만 나오고 네, 있죠. 김일성 종합대학에 와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북에서도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는 어떤 반응이죠? 지금 국무부의 입장이 참 이제 미묘한데 네. 사실 방북 전부터 3일날 처음 방북할 계획이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3일 당일날 바로 그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점에서 방문하는 것이 유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작년 말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뭐 제재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지금 한 달째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고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좋지 않다.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7일에도 그 이번 방문이 경솔한 것이라는 미국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국무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건 뭐 개인적인 방문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오바마 일기 때도 여러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뭐 클린턴 전 대통령, 뭐 이런 그 리처드슨 전 주지사도 그때 방문했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직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인 방문이다. 우리와 무관하다. 이런 식의 발표를 계속 해왔어요. 국무부가.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특사 역할을 했던 거고 갔다 오면 항상 국무부에서 이제 그 청취 브리핑을 이제 그 또 하거든요. 이런 걸로 놓고 보면 미국이 북한과 정식 어떤 수교를 맺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 뭐 고위급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대화만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공식적 대화로 인정하기는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돌아오면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걸로 봐서는 국무부도 이들을 통해서 뭔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뭐 핵 미사일 문제를 협의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북한 관리들 입장에서는 뭐 개인으로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나랑 협상을 하느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미국 정부의 어떤 사실상의 권한 이임을 바꾼 사람이니까 그런 협상도 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간첩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빼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목표를 갖고선 개인이 간다는 게 무슨 구출 작전 뭐 이렇게 혼자 해갖고 막 테러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닌 한은 네. 다 외교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뭐 네. 실제 요번 달에 방북하는 것이 뭐 적당한가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 한국은 이렇게 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되잖아요. 잠입 그렇죠. 탈출로 해서. 예. 미국은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애국 뭐 벌금을 예. 낸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쿠바를 무단으로 방문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북한도 그러는지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광객으로 갔는데 북의 언론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가고 금수산 궁정한 거를 보도할 리도 없고. 네. 예. 자, 이들 방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북미 대화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슈미트 회장이 이번에 상당히 그러니까 리처드슨 전 주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몇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특이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슈미트 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뭐 세계 최고의 이제 인터넷 기업 회장이 방북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아마 이제 뭐 인터넷 북한과 어떤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관련된 기술 교류나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유추는 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투자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뭡니까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북한에 대한 기술 이전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슈미트 회장이 왜 귀중한 시간을 구글 주주들의 이익과 관계없는 방북에 할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기적인 관광이다. 뭐 이런 이제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미 관계가 뭔가 이렇게 급진전하려는 신호탄 아니냐. 그러니까 제재가 곧 해제될 것 같으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해제가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이 시장을 딱 개척을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이제 들어간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북미 관계의 어떤 이 제재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바마 행정부 2기 들어서 1기 때는 기본 전략은 그 전략적 인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측면이 강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공개를 했고 또 인공위성을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국이 더 이상 이 북한과 어떤 대화 없는 그런 뭐 전략적 인내 같은 그런 정책을 펼친 데는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결국은 적극적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다. 그러니까 대화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꼭 볼 수 있겠냐, 낙관할 수 있겠냐 이런 좀 회의감은 사실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번에 오바마 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 좀 지명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방부 그렇죠.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중앙정보국장 뭐 이런. 네. 거기를 보면서도 상당히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이제 예전보다는 어떤 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쪽으로 좀 무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국무부 장관으로 새로 지명된 사람이 존 케리라고 해서 사실 네네. 이 사람은 2004년도였죠. 그 미국 대선에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부시한테 이제 진 사람인데 이 네네. 사람이 상원 외교위원장이고 이 사람이 지금 지명이 됐는데 기본 이 사람의 주장은 그 뭐 북핵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에서는 뭐 미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 이제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네.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 그 지명된 사람이 척 헤이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이라크나 뭐 아프간 전쟁과 관련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대결보다는 어떤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뭐 특히 이제 북한이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뭐 해결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서 미국 오바마의 행정부 2기가 이 북한 문제, 뭐 이란 문제 포함해서 이 대외 문제를 이 협상을 통해서 대립보다는 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선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와 한편으로 좀 이제 그 주목받는 게 이 중앙정보국 국장입니다. 존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그 지명이 됐는데 백악관의 그 대테러 담당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별명이 암살의 황제입니다. 암살의 황제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죽였으면 황제 칭호까지 받았을까요? 네. 암살의 황제. 그 드론 전쟁이라고 네. 드론이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를 이제 지칭하는 표현인데 중동 지역에서 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알카이다 뭐 이런 테러 집단들을 공격한다라는 명분 아래 엄청난 민간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인 공격기로 공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성도 떨어지고 사실 책임성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딱 보고 저건 왠지 테러 단체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 폭탄을 그냥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뭐 미국은 사실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뭐 이런 그 드론 전쟁의 책임자 뭐 암살과 테러 고문으로 뭐 악명 높은 뭐 이런 이제 진짜 사람. 나쁜 그렇죠. 사람이네요. 사실상 네. 전범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어쨌든 CIA 국장으로 지금 내정돼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명을 그렇죠. 받은 네, 지명을 거죠. 받았죠. 그러면은 국무부 국방부와 CIA가 일정 정도의 뭐 역할 분담을 좀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한쪽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진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 고강도 정치 전쟁이 아닌 공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치 공작, 뭐 암살 테러, 뭐 급변 사태 유도 이런 어. 것들을 하는 저강도 전쟁 쪽으로 이렇게 방향 잡은 것 아니냐. 그러면 작년에 계속 이제 남북 관계에서 좀 시끄럽고 큰 사건이었죠. 이게 뭐 돈까모 사건이잖아요. 네. 동상 까부수는 모임. 요런 거랑 비슷한 사건들은 계속 그런 건 기획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돈까모 사건도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의 네. 주장은 그 탈북자들을 미국에서 직접 네. 지원을 해가지고 네. 이 사건을 조작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류의 사건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미국이 확실히 평화와 대화, 이거 아니고는 정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좀 대비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뭔가, 어떻게 주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이제 CIA의 정치 공작, 이런 것들로,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게 스스로 폐기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외부에서 적대 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 폐기가 되는 건데 네. 지금 미국이 과연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를 하겠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든지 핵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성과를 내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적대 정책을 폐기를 해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당장 이제 올해 2월 말에 연례적으로 하는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어요. 키리졸브 훈련이라고. 이게 네네. 이제 있는데 사실 키리졸브 훈련과 을지 프리던 가디언 훈련 이 두 개의 훈련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 징표거든요. 이게 계속하면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거고 이걸 중단을 해야 철회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또 그 키리졸브 훈련 전에 2월 초부터 무려 4주 동안 거의 한 달이죠. 한 달간 그 한미 동계 해병대 연합훈련을 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와, 이번에는 취임하기도 전부터 박근혜 예, 전부터. 때까지 해갖고 엄청나게 긴장감이 높겠는데요. 그러니까 2월 초부터 네. 한미 그 해병대 연합훈련을 하고 2월 말에 다시 또 키리졸브 훈련 이어가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네네. 그 해병대 훈련은 이제 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제3 와. 그 기동 지원 여단이라고 네네. 거기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뭔가 대화의 분위기를 마련한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네네. 참, 어제 정전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정전훈련 했으면 갑자기 낮에 이제 사이렌 울려서 네. 깜짝 놀라신 분들도 또 있으실 텐데요. 그 정전훈련, 또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올리려고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그렇죠. 거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그 전자전과 관련해서 실제 뭐 민간에서 전부 이제 전기가 차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 차원이나 군 지휘계통에서의 정전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좀 모의 훈련을 해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추측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 북한의 이제 여러 무기들에 대해서 뭐 한미 당국이 이제 유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MP 폭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EMP 탄이 터지면 사실 전기 제품들, 전자 제품들 다 박살 나는 거고 그 발전소 같은 경우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럼 전기가 이제 다 차단되는 건데 그에 대한 이제 어떤 훈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에 정전훈련을 하고 있냐? 아, 이런 이제 그랬군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좀 그 연관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안 그래도 이제 뭐 EMP, 전자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에 대비한 어떤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유례없이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여전해요. 위기는 여전하고 저는 이제 이제 북미 관계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지 간에 결국은 열쇠는 북미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제 그 대화의 분위기에 힘을 실는가, 아니면 전쟁과 대결의 분위기에 힘을 실는가, 요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나 자세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상당 부분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장 2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훈련들이 전부 한미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의 신호탄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 신호탄이
한번 번쩍하고 말 것인지 쭉쭉 이렇게 대화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뭐 신호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쉽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네네. 이르다. 뭐 이렇게 좀. 신호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2013년입니다. 뭐 새해 벽두부터 뭐 대화에 대한 열망은 되게 뜨거운 것 같고요. 북미 관계 보면서. 근데 또 2월 달부터는 또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될 거거든요. 예. 특별하게 뭔가 엄청난 대타결이 있지 않고 그때까지 긴장은 최고조를 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타결을 앞두고도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뭐 소원이라면 정전협정 60년 요거를 좀 넘기지 말고 종전하는 과정으로 평화협정 체결의 과정으로 60년에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그런 분석을 하는 방송이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정전협정 60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